아니, 이 타임 테이블을 보면은 초반이 특히 더 좀 많아요. 초반이 많습니다. 이게 항상 매 학기 어쩌다 보니 이 첫 주차에, 그러니까 초반에 리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사전 강의도 좀 많고, 과제도 요것도 간단하게 하나 또 이번 주에 하나 나가긴 나갈 건데, 다음 주부터는 그나마 좀 수월해지는 편이에요.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랑 클러스터링은 그나마 좀 나을 거예요. 이게 초반에 많이 힘들어요. 특히 또 막 새로운 개념을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조금 힘내주시면은 다음 주부터는 그나마 좀 나아진다. 근데 다음 주에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제 좀 내용이 어렵다. 내용이 조금 어렵다. 그런 거를 염두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전 강의 다 들으셨죠? 들으셨나요? 어땠나요? 어려웠나요? 어렵나요? 리그레션, 리그레션에서 좀 계속 얘기를 했던 게 그 머신러닝이 돌아가느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인풋을 넣어서 프리딕션을 구해보고, 그때는 이제 Y 햇이라고 했었죠. 이 인풋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아웃풋이라기보다는 그라운드 트루스를 가지고 요거 두 개를 비교를 하는 코스트를 만들어서 얘를 미니마이즈 하는 파라미터 세타를 찾겠다. 그런 거 있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잠시만요. 김상명이요? 네. 여러분들, 저는 지각은 따로 받지 않을 겁니다. 딱 출석 부를 데 없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오늘은 바로 들어오셨으니까 해드린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코스트라는 거를 비교를 해서 걔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갈 건데, 뭐 리그레션 때는 노멀 이퀘이션이랑 그레디언트 디센트 두 개 봤는데,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되면서 요거를 살짝 다른 노테이션을 그때 썼어요. 노테이션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기를 Y라고 썼었고 여기를 T라고 썼죠. 그래서 이제 그냥 프리딕션을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 하듯이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따른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조금 손을 봐줘야 된다. 그래서 손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제네럴라이즈드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원래 리그레션에서는 그냥 인풋에다가 이너 프로덕트 해가지고 구한 거 바로 썼는데, 그거를 한번 감싸줘서 우리의 뭐 타겟 밸류에 맞춰서 뭐 0 또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1, 아니면은 0에서 1 사이의 실수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여기 타겟 밸류가 보통 디스크리트하게 들어오니까 그거에 맞춘 형태로 프리딕션을 잘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달랐었고, 그거의 대표적인 첫 번째 방법으로 뭐를 봤냐면은 펄셉트론을 봤습니다. 펄셉트론이라는 방법을 봐서, 이때는 타겟 밸류를 우리가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1로 약속을 했어요. 두 개의 클래스인데, 이제 뭐 C1 클래스일 때, C2 클래스일 때를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우리가 아웃풋으로는 어떻게 줄 거다? 이렇게 만들 거다. 그래서 얘의 부호를 보고 얘가 양수가 되면은 얘를 맞추는 거, 얘가 음수가 될 때는 얘를 맞추려는 거가 됐었죠. 그래서 코스트를 정의를 했었죠. 코스트가 조금 독특했던 게, 분류가 잘못된 애들을 한번 모았어요. 어떻게 모았냐면은, 노테이션이 기억이 안 난다. 요거랑 두 개를 곱해봐서 서로 부호가 다른 경우, 그러니까 얘의 결과랑 얘의 결과. 사실 요거 전체의 부호나 얘의 부호나 동일하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거랑 얘랑 두 개를 곱해봐서 두 개의 부호가 같을 때는 맞춘 경우고, 두 개의 부호가 달라지는 경우엔 틀린 경우니까 틀린 애들만 잘 모아가지고 코스트를 하나 정의를 했어요. 이제 틀린 애들에 한해서 저기 조건부 집합에 들어가 있던 그거를 다 합친 거, 그거를 코스트를 만들어 놓고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두 개의 클래스를 잘 가를 수 있는 바운더리를 찾을 수 있다 라고 했었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 가지고, 생각보다 많았네 내용이. 요거 가지고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돌렸을 때, 특히 그 중에서도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돌렸죠. 조금 편리한 꼴로 나오게. 그래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돌릴 때 그때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파라미터 세타로 미분을 하니까 이거 랜덤 샘플 하나를 뽑아서 요렇게, 그러니까 잘못 분류된 애들 중에 랜덤 샘플 하나 뽑아서 그거에다가 부호를 붙여 놓은 꼴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 자체는 마이너스 에타에다가 요렇게 붙을 거니까 플러스 요런 모양이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바로 앞이니까. 그쵸,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 되는데 요 식을 샅샅이 뜯어다 보면 뭐였다? 주어진 파라미터, 그 현재 파라미터에서 여기도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 잘못 분류된 입력 중에 하나를 뽑아서 얘랑 여러분들 항상 디멘션이 같잖아요. 요렇게 곱해져야 되니까 두 개의 사이즈가 항상 동일해요. 그러니까 잘못 분류된 애 중에 하나를 뽑아서 얘는 벡터예요, 벡터. 요거랑 요거는 다 스칼라죠. 이거는 심지어 정수죠. 이거 마이너스 1 아니면 플러스 1 들어와요. 얘는 러닝 레이트로 들어와 있는 애고. 그러니까 잘못 분류된 벡터 입력 하나를 뽑아서 거기에다가 그 원래 정답에 맞게, 만약에 C1 클래스면은 플러스 1 그대로 들어가고 C2 클래스면은 방향 반대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더해주면 된다. 그렇게 파라미터를 점점 업데이트를 시켜 나가면 요런 일이 일어난다. 요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 잘못 분류된 입력이 있으면은 이제 적절하게 그쪽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틀어줘서 바운더리가 걔네들을 잘 가를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 까지가 사전 강의였어요. 됐나요? 괜찮아요? 넘어가도 돼요? 네. 네, 6페이지요? 슬라이드의 6페이지인가요? 잠깐만요. 6이라고 붙어 있는 거. 여기요? 네. 여기요? 요게 어떻게 나오냐고요? 아, 어떻게 나오냐? 어떻게 나오냐라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에 대해서는 저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파라미터 x가 있을 때 이거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여기가 0이 되는 기준점이었고 여기 임의의 점 x가 있을 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 여기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이 위치를 한번 구할 것 같아요. 이게 요 방향이 파라미터 세타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랑 요거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제 생각에는 그거일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될까? 거리. 결국에 거리 구하면은 이거랑 요거 사이에 요거를 구하는 거가 될 텐데, 요거 제가 조금만 고민해서 그 보충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유도하는 거. 지금 바로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근데 특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 나왔던 게 뭐냐면은 이 디시전 바운더리로부터 임의의 점 x가 있을 때 거기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0벡터를 넣으면 돼요. 아이고. 여기다가 0벡터를 넣으면 돼요. 왜냐하면은 이건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여기다가 0 넣으면은 사실 여기 부호 때문에 이렇게 쓰긴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는 그냥 절대값 씌워서 거리로 따지면은 그냥 저렇게 양수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0 넣은 거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요거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거 하여튼 고민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오늘 또 생각보다 해야 될 게 조금 있어가지고 또 이제 뒷부분을 달려야 되거든요. 이거 지울게요. 냅둘게요. 혹시 모르니까.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하고 끝낼 거예요. 오늘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할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제너럴라이즈드 모델이에요. 제너럴라이즈드 모델인데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
그 함수를 하나 감싸주잖아요. 걔를 이제 뭘 쓰는지가 조금 중요해지겠죠. 펄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부호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뭘 사용하게 되는지 그게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해서 코스트를 또 잘 정의를 해볼 거고, 근데 이 코스트를 하다 보면 likelihood라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이거 오늘은 자세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likelihood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가서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다루는 날이 올 겁니다. 또 뭐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라고 해서 뭐 요런 거를 코스트로 정의를 하다 보면은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말도 나올 거거든요. 요것도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한번 진하게 다룹니다. 특히 요거 라이클리후드 다룰 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정보 이론이라느니 뭐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 같은 거 할 거거든요. 그때 나올 수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보 이론 할 때 엔트로피를 아주 간단하게 언급을 할 거고, 뉴럴 네트워크 할 때 크로스 엔트로피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염두에 두세요. 라이클리후드라는 거 오늘 처음 나오고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거 오늘 처음 나오는데 이거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고 오늘은 그냥 코스트, 이거는 코스트다. 우리가 이런 코스트를 쓴다 정도로 알고 있고 자세하게는 우리 나중에 중간고사 끝나고 할 거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도 할 거예요. 우리 더 이상 이제 노멀 이퀘이션은 없어. 그렇게 쉽게 구해지던 그 시절은 끝났어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할 건데 요거는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자체도 중요하지만 얘가 펄셉트론이랑 비교했을 때 좀 뭔가 특징이 있어요. 서로가 좀 특징을 가져요. 또 리니어 리그레션이랑 비교했을 때 요게 또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퍼셉트론에서도 같은 클래시피케이션인데 퍼셉트론에서 나왔던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꼴이랑 이거는 리니어 리그레션은 다른 동네죠.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라 지난주에 했던 리그레션 동네인데 여기서 했던 그레디언트의 꼴이랑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런 흐름으로 갈 거다. 모델 어떻게 생겼나 보고 액티베이션 펑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가 좀 특별한 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코스트라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 라이클리후드 같은 거 나올 거고 그 뭐 라이클리후드로부터 크로스 엔트로피 이런 거 나올 건데 일단은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되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그냥 이제 이 구해진 코스트 가지고 미분해서 구할 건데 그거는 그거대로 중요하지만 이 결과로 나온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랑 비교했을 때 뭐는 좀 비슷하고 뭐는 좀 달라지고 그거를 좀 보시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여기 순서가 바뀌었네. 그냥 일단 할게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라는 함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도 말하고 그냥 줄여서는 시그모이드라는 함수인데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0일 때는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함수 이렇게 써볼게요. 그래서 그 결과를 여기다 놓고 입력을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매끄러운 이런 함수가 나와요. 얘가 한없이 작아지면은 얘는 한없이 0으로 다가가요. 0으로 계속 다가가고 얘가 한없이 커지면은 얘는 어디로 수렴을 하냐면은 얘는 1로 한없이 다가가요. 그래서 음수 방향으로 크면 클수록 0에 가까워지고 양수 방향으로 크면 클수록 이제 1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실제 함수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exponential 마이너스 x의 1.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함수고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펄셉트론에서 사용했던 사인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죠. 음수일 때는 항상 마이너스 1, 양수일 때는 항상 플러스 1인데 요거는 좀 요 사인 함수 시그모이드에서 사용했던 이 사인 함수는 좀 단호한 버전이죠. 음수면은 무조건 그냥 딱 마이너스 1이야. 그게 얼마나 크든 작든 간에. 그리고 양수면은 무조건 플러스 1이야. 딱 가운데 딱 잘라서 그렇게 돼 있는데 얘는 비록 범위는 0에서 1 사이지만 조금 이제
연속적인 버전이죠. 저런 사인 함수 내지는 스텝 함수의 약간 연속된 버전, 조금 좀 유한 버전의 그런 함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이번에는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삼아 볼 건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얘는 마이너스 1 아니면 플러스 1이었어요. 무조건. 얘는 둘 중에 하나였어. 근데 시그모이드 함수는 어때요? 실수래. 실수하네. 이런 쓸데없는 개그.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게 요거라고 했죠. 이렇게 닫힌 인터벌을 말하는 거예요. 0에서 1 사이에 실수가 나와요. 실수가 나옵니다. 실수.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펄셉트로는 내가 프리딕션을 하면은 정수로 나와요. 이거 아님 저거. 근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을 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은 결과가 실수로 나와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이제 입력이 들어왔을 때, 입력이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예측값을 내놓을 건데, 역시 일단 파라미터에다가 이너 프로덕트를 한번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앞에서 본 그 함수를 통과시켜서 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가로축이 사실 요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어진 입력을 얘에다가 이너 프로덕트 시켜본 다음에 얘가 크면 클수록 1에 가까운 값,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0에 가까운 값, 딱 0이면 0.5 그렇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요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요렇게. 여기서 말하는 P는 확률입니다. 확률. 조건부 확률로 얘를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결과가 얻어지잖아요.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얻어지면은 그거를 얻어진 이 실수값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주어진 입력이 1번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다. 확률로 볼 거예요. 확률. 이제 플러스 1이다 마이너스 1이다 그렇게 딱 결정 지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얘가 C1 클래스일 확률이 나오는 거예요. 확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2 클래스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잠깐만요. 이거 안 꺼졌으면 좋겠는데.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또 5개의 샘플을 예로 들어볼게요. 인풋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있어요. 인풋이 5개가 이렇게 주어졌고 타겟 밸류를 한번 써볼게요. 타겟 뭐 플러스 1, 0, 0, 플러스 1, 플러스 1. 그럼 여기는 C1 클래스에 속하는 샘플 3개 들어있죠. C2 클래스에 속하는 샘플 2개 들어있어요. 이건 정답이에요. 정답은 그러한데 우리가 이제 요 입력을 가지고 얘를 실제로 구해봤어요. Y라고 할게요. 이 인풋을 여기 파라미터에다가 이너 프로덕트 한 다음에 로지스틱 시그모이드까지 거쳐서 얻어진 값을 봤더니 얘가 요렇게 나왔다 해요. 요렇게 얻어졌다 쳐요. 우리가 얘를 뭐로 보기로 했어요? 주어진 입력이 C11 확률. 그쵸? 그럼 반대로 주어진 입력이 C21 확률도 구할 수 있죠. 우리가 딱 클래스가 2개밖에 없다 라고 하면은 여기는 얼마일까요? 아무나 한 명만 얘기해줘. 0.1이죠. 맞아요. 0.1. 2개 중에 하나여야 되니까 무조건 2개를 합쳐서는 0.1이 나와야 돼요. 어제 만난 친구군요. 반가워요. 네. C21 확률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우리는 이제 요거는 사실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거를 가지고 1에서 빼서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예측한 걸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한 걸 보고 여기서 얘는 C1에 속한다고 판단해야 돼요. C2에 속한다고 판단해야 돼요. C1이겠죠. 얘가 더 크니까. 얘는 요거를 봐서 C2로 보겠죠. 얘는 C1, 얘는 C1, 얘는 C2. 그러면은 예측이 틀린 거 몇 개 있어요?
정답과 비교해서 예측이 틀린 거. 몇 개 있을까요? 몇 개 있고 뭐뭐일까요? 예측이 틀린 거. 2개 있어요. 2개. 뭐랑 뭐죠? 3번, 5번? 또 다른 사람. 3번, 5번이죠. 정답을 보세요. 여기는 C1이어야 되니까 맞췄죠. C2여야 되니까 맞췄죠. C1인데 아니 C2여야 되는데 C1이래. 얘 틀렸죠. 맞췄죠. 얘 틀렸죠. 얘하고 얘가 틀린 샘플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확률로 다루겠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얻어진 확률 값을 보고 이제 결정을 하라라고 하면은 얘네 둘을 비교를 하면 되죠. 또는 얘가 0.5를 기준으로 뭐가 더 크냐를 따지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확률로 다루겠다. 확률로 다루겠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맨 밑에 얘 이름을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 불렀어요. 리그레션이에요. 왜 리그레션이냐면은 출력이 지금 실수예요, 사실. 확률이니까 실수로 나와요. 그래서 이름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에요. 근데 얘는 사실 뭘 위한 모델이죠?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모델이죠. 그러니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이름은 붙어 있지만 얘는 리그레션 문제를 풀기 위한 모델은 아니에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기 위한 모델이에요. 요거 언젠간 트루 폴스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다 라고 하면 트루죠. 트루.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스트를 향해 가는 길이에요. 코스트를 향해 가는 길인데 우리가 뭘 정의를 할 거냐면은 아직 코스트는 아니에요. 근데 likelihood라는 걸 정의할 거예요. likelihood. likelihood라는 걸 일단 그냥 이렇게 쓰지만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입시다. 그냥 이거 likelihoo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ikelihood. 여기서 말하는 likelihood는 뭐냐면은 보시면은 곱이에요. 곱. 곱은 곱인데 여기 보면은 확률 값들의 곱이 돼요. 확률 값들을 연속적으로 곱한 값으로 우리가 likelihood를 정의를 할 건데 이게 지금 곱해지는 꼴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뭐 풀어서 쓰자면은 C1일 확률 그리고 C2일 확률 요렇게 여기 이 프로덕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요렇게 생겼는데 사실 요거예요. 사실 요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우리가 tn이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었잖아요. C1인 경우에는 플러스 1이고 C2인 경우에는 0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두 경우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거는 PC1 1승, PC2는 0승이 나오죠. 얘가 이렇게 달라질 때 여기가 바뀌잖아요. 여기는 tn승이고 여기는 1-tn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게 만약에 C1 클래스다라고 하면은 앞에 것만 살아남아요. 뒤에 거는 0승이 되니까 얘는 그냥 1 되죠. 1. 그러니까 사라지죠. 반대로 밑에 경우 아유 자리가 너무 좁다. PC1xn의 0승이 되죠. PC2xn의 1승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요게 날라가요. 그리고 요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어렵게 써놨지만 사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정답을 맞출 확률이에요.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정답에 도전하고 있잖아요. C1일 확률, C2일 확률 이렇게 정답을 맞추려고 확률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아까 정답을 맞춘 경우가 3개가 있었고 정답을 틀린 경우가 2개가 있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샘플에 대해서 우리가 정답을 맞출 확률은 이거죠. 정답을 맞을 확률. 요 샘플에 대해서 정답이 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맞출 확률 요거죠. 그쵸? 세 번째 샘플이 조금 어려워요. 얘 틀린 경우에요. 정답은 얘인데 예측은 이걸로 나왔어요. 근데 정답을 맞출 확률이니까 얘가 나와야 돼요. 얘. 그러니까 요거 확률을 요거 두 개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정답일 확률이니까. 아까 그 식에 의하면은 요 세 번째 샘플의 경우에는 이렇게 C1일 확률의 tn승, C2일 확률의 1-tn승이었으니까 여기가 0승이 되면서 여기가 1로 날아가고 여기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얘가 튀어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의 물리적인 의미가 뭐다? 정답을 맞출 확률. 그러니까 정답을 맞출 확률이 지금 0.5보다 낮은 샘플이죠, 얘는. 틀렸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0.8이 나와야 되고 얘도 또 틀렸으니까 0.3이 나와야 돼요. 얘를 보고 골라야 돼요, 얘. 요거 보고 골라야 돼요. 그럼 요렇게 정답을 맞출 확률 5개 샘플에 대해서 각각 구해졌죠? 이거 다 곱하면 돼요. x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곱하면 돼요. 그러면 likelihood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렇게 어렵게 써놨지만 사실 뭐다? 얘네들이 지금 예측을 해놓은 값이 확률 값이니까 그 확률 중에 정답일 확률만 딱딱딱딱 골라서 다 곱해봐. 그러면은 이 likelihood라는 거는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큰 게 잘 맞추는 거예요? 작은 게 잘 맞추는 거예요? 그쵸. 큰 게 잘 맞추는 거죠. 이거는 큰 게 좋은 거예요. likelihood를 우리는 최대한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완벽한 경우에는 뭐가 곱해져요? 11111 곱해져가지고 1 나오겠죠. 100%로 맞추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빵빵빵빵빵 나와가지고 빵 나오겠죠. 최악의 경우니까. 네. 그러니까 likelihood는 그렇게 정의하고 큰 게 좋은 값이다. 이거 기출에 한번 계산하는 걸 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틀렸습니다. 여기서 엄청 헷갈려 하면서 다른 걸 곱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넘어가도 될까요? 한 모금만 해야겠다. 요 likelihood 이용해서 코스트 정의하고 그레디언트 구하는 것까지 하고 한 텀 쉬었다 가야겠다. 옆 페이지만 하고 쉴게요. likelihood를 정의했어요. 앞에서. 얘는 클수록 짱이야. 얘는 우리 얘를 크게 만들어야 돼. 그쵸? 이 likelihood라는 게 지금 파라미터에 대한 함수예요. 파라미터가 여러분들 이 파라미터가 바뀌면은 이 파라미터가 바뀌는 순간 모든 샘플에 대해서 얘가 다 바뀌죠. 얘가 다 바뀌죠. 얘도 다 바뀌죠. 그러니까 요게 다 바뀌어요. 파라미터에 대한 함수예요. 주어진 데이터셋은 고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파라미터를 달리하면은 우리의 예측이 휙휙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likelihood는 클수록 좋은 건데 우리는 likelihood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 약간의 편의를 위해서 로그를 취한 다음에 음수를 붙일 거예요. 이런 꼴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라고 하거든요. 아까 잠깐 얘기했죠. 이렇게 줄여서 많이 말을 해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라는 걸 정의해요. 이렇게 아까 봤던 그 라이클리후드에다가 로그를 붙여서 음수를 달아요. 일단 로그를 붙이면은 그러니까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여전히 클수록 좋은 값이죠. 왜냐하면 로그 함수가 일정하게 항상 증가만 하는 방향이잖아요. 우리가 모노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그 함수는 모노톤 함수예요. 계속 우상향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걸 크게 만들고 싶은 거나 이 로그를 취한 걸 크게 만들고 싶은 거나 동일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앞에다가 음수를 달았으니까 이제는 작아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코스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코스트는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음수가 붙은 이유는 맥시마이즈를 미니마이즈로 바꾸는 거 알겠어. 로그는 왜 붙였어? 로그는 왜 붙이냐면은 물론 꼭 100% 그런 이유에서만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어떤 의미로는 뭐냐면은 여기 앞에서 프로덕트 꼴이었잖아요. 우리가 그 확률이라는 게 그 각각의 확률이 다 독립이면은 곱으로 나오잖아요. 곱으로 빠바바바 곱해져요. 근데 만약에 막 샘플이 막 10,000개, 100,000 개, 100만 개 이렇게 되면은 그 1보다 작은 값들이 막 10만 번, 100만 번 계속 곱해지니까 좀 뭔가 실제로 다루기가 어려운 값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막 되게 작은 값으로 점점 다가가잖아요. 샘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계산하기도 힘들고 다루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로그가 주는 게 뭐죠? 이 곱을 합으로 바꿔주죠. 곱을 합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지수에 있던 걸 내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몇 승으로 되어 있는 건 좀 다루기가 힘들어요. 지수로 올라가 있는 건 다루기가 힘든데 그게 아니라 오로지 곱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요거는 훨씬 다루기가 수월해집니다. 여기 이 그레디언트 구할 때만 봐도 그게 느껴질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로그는 그래서 쓴다. 곱을 합으로 바꿔서 뭐 계산도 편리하고 이제 수식에서 유도하기도 편리해진다. 그래서 그 위에 있던 라이클리후드를 로그를 취하면 그냥 이렇게 쭈루루룩 나와요. 원래yn의 t승 뭐 1-yn에 1-t승이었는데 그거 그냥 로그 취해서 쭉 전개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아까 예고했듯이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불러요. 크로스 엔트로피. 그래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차차 얘기할 건데 나중에 후반부 가서 얘기할 건데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어떤 확률이라고 봅시다. tn도 지금 비록 tn이 0 아니면 1이라는 극단적인 디스크리트한 값이지만 얘도 일단 확률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아주 0%거나 아주 100%가 되는 어떤 확률. 그랬을 때 어떤 확률 값이랑 또 다른 확률 값의 로그랑 요거 두 개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다 더하는 걸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게 가진 의미는 나중에 설명을 할 거고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기억을 해두세요. 크로스 엔트로피는 요렇게 생긴 이런 모양을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부르는데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은 그러니까 크로스 엔트로피이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엔트로피인데 서로 다른 확률 분포를 가지고 구하는 엔트로피여서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해요. 그러니까 확률값이 두 개가 필요해요. 하나는 여기 앞에 곱해질 거, 다른 하나는 로그 안에 들어갈 거.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확률 분포를 가지고 계산하는 엔트로피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자세한 건 다음번에 할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로 유도했더니 크로스 엔트로피가 튀어나왔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얘를 작게 만들고 싶어. 작게 만들고 싶으니까 우리는 그레디언트를 취할 거야. 아, 여기 오타가 있네요. 요 xn입니다. 아, 수정이 안 됐네. 네. 그래서 여기 위에서 구한 이 에러 호스트 펑션에다가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면은 이렇게 얻어집니다. 이거 뭐 유도하는 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럼 로그yn이 사실 로그 시그모이드 파라미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막 이렇게 막 줄줄줄줄 나올 거예요. 여기에다 로그를 취하는 거니까 이거 막 다 그러면 이거 막 풀고 해가지고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묻지 않을게요. 그냥 구하면은 이렇게 얻어진다 라고 받아들입시다. 이렇게 얻어진다 라고 받아들이고 음, 여기서 한번 쉬었다 갑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그레디언트가 어떤 꼴인지 다른 거랑 비교해서 뭐가 갖고 다른지 그거를
얘기를 할게요. 남은 시간에 5분만 쉽시다. 다시 할게요. 수다를 하나 떨까요? 수다 하나만 떨까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혹시 막 동아리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 중에 배드민턴 동아리가 있나요? 학교에? 배드민턴 동아리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번에 운동 얘기를 해서 그냥 배드민턴 얘기를 혹시 내가 하는 동아리 중에 나 풍물패 있다. 나 풍물패다. 없어요? 사물놀이 이런 거 한다. 제가 학부 때 사물놀이를 했었거든요. 네. 놀랍게도 저는 꽹가리를 쳤습니다. 그치만 장구도 굉장히 잘 칩니다. 네. 배드민턴도 제가 했던 운동 중에 하나인데, 배드민턴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그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뭐 탁구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요새 테니스 인기 많죠. 그 중에 배드민턴도 한 가닥해요. 우리나라의 생활체육의 저변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중에 하나가 배드민턴이고, 여러분 동네에서 찾아보면은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이런 거 분명히 하나씩은 나와요. 아니면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체육관 있잖아요. 실내 체육관. 그런 데서 활동하는 배드민턴 클럽들도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배드민턴 클럽이 배드민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이 약수터 배드민턴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배드민턴은 완벽하게 실내 스포츠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바람이 불면 못 쳐요. 무조건 실내에서 해야 되고, 배드민턴 클럽, 체육관마다 클럽이 적어도 한 개씩은 있고, 큰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클럽이 여러 개가 상주를 하는데, 거기 클럽에 가보시면은 여러분들 가가지고, 뭐 되게 지긋하신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고 한 번이라도 쳐보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한 발짝도 안 움직이는데, 나 혼자 모든 코트를 누비다가 그냥 져요. 그냥 집니다. 그 배드민턴이 그냥 오늘 썰 풀려는 건 뭐냐면은, 철저히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로 나뉘고, 가끔 E 또는 초급이라는 이름으로 붙고, 그 밑에 초심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급이 나눠져 있어요. 이 급이 나눠져 있어서 예를 들면은 20대, 내가 20대다. 그 20대 D조다 라고 하면은 이미 판단이 돼요. 아, 저 사람 20대 D조구나. 무슨 조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20대 D조예요. 저 같은 경우는 30대 D조였어요. 지금 D조가 여기서 여기를 올라가려면은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은 우승해야 돼요. 20대 D조 대회에서 우승 또는 되게 큰 대회면은 준우승까지 하면 C조가 돼요. C조에서 우승하면 B조, B조에서 우승하면 A조예요. A조. 그리고 이제 대회가 열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구니까 중구 대회 이렇게 열려요. 중구 대회 하면은 20대 A조끼리 경기하고 20대 B조 경기하고 C조, D조, 30 ABCD, 40 ABCD, 50 ABCD 이렇게 열려요. 참가자가 많으면 20대 A조가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이렇게 열려요. 거기에서 우승해야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20대도 20A, B, C, D 있고 30대 A, B, C, D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보통 30대 A조라고 하면은 20대 B조라고 쳐요. 그러니까 내 연령대가 하나 넘어가면 한 급수 까야 돼요. 네. 그렇게 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20대 D조야. 그러면 30대 C조잖아? 40대 A조겠네? B조겠네? 50대 A조겠네? 얘랑 치잖아요? 말도 안 되게 여기가 이겨요. 말도 안 되게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발려요. 그냥 쳐발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이대가 하나 정도 옮겨갈 때 한 급수 올라가는 거지. 50대 A조는 A조입니다. A조예요. 저는 30대 D조였는데 50대 A조는 무슨 느낌이냐면 보통 형님, 누님이라고 하는데 형님 오늘 한 게임만 쳐주십시오. 진짜 이런 느낌이에요. A조 분들은 길게는 이제 10년 이렇게 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A조가 D조랑 치면 뭐가 재밌겠어? 하나도 재미없어요. 이제 A조 형님, 누님 분들 중에 이제 초심자들한테 되게 관대하고 우리 클럽의 그 후배님들을 위해서 많이 쳐주는 분들. 그런 분들은 C조, D조랑도 쳐주고 그러는데 A조 중에 자기만 그냥 재밌으려고 하는 사람은 A조끼리만 치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요. 2조 같은 경우에는 대회마다 다른데 운영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좀 제한을 둬요. 들어온 지 1년 이하. 아니면은 처음 대회 나온 사람. 처음 대회 나온 사람 2조예요. 처음 대회 나온 사람 쉬울 것 같죠? 10년 묵은 초심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회 안 나갔다가 아 나도 이제 대회 나가볼까? 초급에 나와요. 그러니까 초급에 진짜 초급도 좀 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초급도 막 다 점프 스매시 하는 거 그래. 진짜로. 초심은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런 철저히 계급 사회다. 그리고 이게 또 심지어는 이게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구대회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시대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좀 더 큰 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대회, 지방 같은 경우에는 도대회가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서 30대 D조다. 아니 30대 D조는 더 내려갈 게 없지. 내가 여기서 30A다. 그럼 여기선 30B입니다. 여기를 보통 전국대회라고 부르는데 내가 지역대회 나가는 게 아니라 전국대회 나가면 한 급수 또 내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전국대회 전국조 30D조였고 여기 지역대회에서는 30C를 올라가진 못했어요. 준결승까지만 갔습니다. 한 3년 쳤는데 C조도 못 달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유튜브 같은데 들어가서 배드민턴 20A조 치면은 영상 엄청 나올걸요? 자기 경기하는 거 영상 다 녹화해가지고 또 이 얘기 좀만 더 할게. A조 위에 자강조가 있어요. 자강조. A조도 난 이제 A조도 끝났어. 그럼 그 위에 자강조도 있어요. 자강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아마추어와 프로의 그 옅은 경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A조도 찍고 자강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진짜 배드민턴을 어마어마하게 잘 치는 사람이고 이제 아마추어 출신 코치가 있어요. 아마추어 출신 코치가 있어요. 그런 분들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자강조예요. 그리고 간혹 이제 또 선수 출신 코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선수 출신 코치예요. 이런 분들이 가끔 게임 뛰면 자강조에 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아마추어와 그 현역의 살짝 경계. 근데 이 선수 출신 코치라고 하면은 사실 프로로서 성공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는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이겠죠. 그래서 유튜브 컨텐츠에 요새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이용대랑 20대 자강조랑 치는 거. 그러면은 딱 보면은 뭐 되게 이용대가 열심히 쳐주는 것 같지만 그냥 마지막에 맘먹고 10몇 점 내서 그냥 끝내버리고 그래요. 네. 여기도 말도 안 됩니다. 네. 하여튼 자강조. 이용대가 여러분들, 이용대 그 뭐 올림픽 때 윙크 했던 애 아니잖아 이러잖아요. 이용대가 사실 배드민턴 남자 선수 중에 거의 역대급 커리어를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뭐 마이클 조던급은 아니지만 그 수상 실적으로 따지면은 그 막 테니스도 월드 투어 돌잖아요. 1년 내내 투어 돌고 그 중에 막 넘사벽 대회도 있고 중간 대회도 있고 한데 이용대 같은 경우에도 그 월드 투어 대회에서 그 특히 막 되게 높은 급의 대회 우승 타이틀로 따지면은 그냥 우승 횟수 1위예요. 1위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용대가 사실은 어, 아시아에 팬이 엄청 많다. 특히 막 배드민턴 많이 치는 데가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인데 거기에 팬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그 이용대가 사실은 왜 이렇게 말이 길어져? 이용대가 메달을 딴 게 혼합복식이잖아요. 남녀 혼복으로 땄거든요. 근데 사실 이용대는 남복으로 유명해요. 그 커리어가 사실 남복 커리어예요. 혼복은 사실 별로 뛰지도 않았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그러면은 복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이용대는 사실 수비형 선수입니다. 수비를 잘합니다. 수비가 어마어마합니다. 넘어갈게요. 썰이 너무 길었다. 다시 그레디언트로 돌아와서 그레디언트까지 구했잖아요. 우리 사실 이 꼴을 어디선가 봤었어. 어디서 봤냐면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봤어요. 이게 그때 자꾸 그런 얘기 하려고 했어. 막
이게 무슨 모양이다라고 하면서 여기 입력을 가지고 와서 입력에다가 무슨 웨이트를 하나 곱한다. 근데 그 웨이트가 이게 뭐냐? 여기가 예측이죠. 여기가 참값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 0 또는 1로 나오는 참값이고 여기가 그 시그모이드의 결과로 얻어지는 값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 이 예측값을 이 참값처럼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확률이잖아요. 0% 아닌 100%. 우리는 얘를 얘처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이 텀도 어떻게 보면 에러예요. 오차예요, 오차. 내가 되고 싶었던 그 아이. 그거 아이야? 그 이용대와 나의 차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다가 에러를 곱해서 여기 입력에다가 요 에러만큼을 곱해서 여기 앞에는 스칼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에다가 더해 나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러가 크면 클수록 여기 예측과 참값 사이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에 해당하는 이 입력값은 더 크게 업데이트가 될 거고 아닌 경우는 더 작게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런 모양입니다. 네.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거 똑같은 말인데 결국엔 뭐냐면은 우리가 잠깐만요. 지난 학기 이거 되게 잘 그렸던데 한 번만 참고할게요. 되게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했던데. 아니네, 그렇지도 않네. 리그레션이 있었어요. 리그레션 문제라고 할게요. 여기에서 리니어 모델을 사용을 해서 적절히 SSE 코스트라는 되게 말이 되는 코스트를 정의를 했잖아요. 그 코스트를 가지고 미니마이즈를 하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구했더니 저런 꼴이 나왔잖아요. 동일해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예요. 근데 리니어 모델이지만 이번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에요. 조금 달랐죠. 그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를 썼으니까.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코스트를 썼어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썼어요. 그랬더니 어머, 이게 같아졌어.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결과에 도달을 했어요. 물론 조금 다른 그러니까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 타겟 밸류의 뭐 종류 같은 건 살짝 다르지만 어쨌든 그레디언트로 귀결이 된 그 결과가 동일해져요. 완전 서로 다른 출발점부터 시작해서 뭐 각자 서로 되게 논리적으로 잘 유도를 해서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게 같아. 이게 의미하는 게 요거는 요거대로 나름의 맥락을 갖췄고 요거는 요거대로 나름의 논리와 맥락을 갖춰서 동일한 결과에 왔다. 이러면은 되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더 신뢰를 주는 거죠. 어떤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 요렇게도 되는데 어떤 문제를 요렇게 봤을 땐 요렇게 나는데 결국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더라. 이 방법 자체가 되게 말이 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네. 여기 뭐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의 sum of squared error를 사용한 경우와 같은 모양의 그레디언트가 유도가 된다.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치 동일한 수식을 다른 버전으로 막 설명이 가능해져. 그러면은 이 수식은 되게 쓸모 있는 수식이겠네? 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리그레션 문제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을 하는 거나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하는 게 동일한 어떤 효과다. 얘는 얘로 마치 대치를 할 수 있다. 네. 모델을 요렇게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를 사용을 하고 호스트를 요렇게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걸 적절히 사용하면 이제 마치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었던 것처럼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을 하면 된다가 되는 거죠.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건 펄셉트론이랑 비교입니다. 펄셉트론 대 로지스틱입니다. 요거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안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펄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사인 함수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 결과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나왔어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시그모이드를 썼어요. 다 똑같은데 딱 요거 하나 달라졌잖아요. 이거는 약간 극단적인 버전.
부호만 보고 그냥 결정을 내려버리는 그런 애. 얘는 여지가 있는 애. 확률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로 나왔던, 물론 여기서 코스트는 다르지만 결과가 뭘로 나왔었냐면은 이렇게 나왔고, 얘는 뭐지? 플러스로 통일할게요. 플러스로 통일을 하면은 t 빼기 y였던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나와요. 요거 자리를 바꾸는 게 좀 더 그럴싸해 보이겠다. 이렇게 나와요. 두 개가 달라요. 되게 달라요. 되게 달라요. 어떻게 보면은 펄셉트로는 이런 극단적인 아웃풋을 가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얘기할 거 없이 너는 이거 아니면 저거야.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이 입력을 그냥 고지곧대로 넣어요. 여기서 바꿔봤자 부호만 바꿔주는 거지 그대로 넣었어요. 웨이트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조정하는 거 없이 그 입력을 그대로 그냥 갖다가 세타에다가 팍 넣어버리죠. 반면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거는 에러가 있잖아요. 에러. 내가 지금 내가 됐어야 하는 걔랑 나의 지금 이 현재 시점이랑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달라질 수 있어요. 실수로 달라져요. 실수예요. 실수. 최악의 경우에 0, 1이 나오거나 1, 0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웨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웨이트.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에다가 넣을 건데 그냥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좀 정도를 정한다 이거죠. 에러가 크면은 큰 대로 많이 반영해야 되는 애니까 크게 넣어주고, 에러가 적으면은 뭐 지금에서 크게 벗어날 필요는 없으니까 작게 넣어주고, 그런 게 필요하죠. 근데 그게 어디에서 온다? 여기에서 차이가 오는 거죠, 사실. 얘는 얘를 선택하는 바람에 이렇게 돼버렸고, 얘는 이걸 선택하는 바람에 이런 게 가능해진 거죠. 요거 두 개가 둘 다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이지만 좀 하나는 디스크리트한 버전이고 다른 하나는 뭐 프로바빌리티를 가져다가 좀 설명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빨리 끝나네. 1시간 했죠? 네. 이렇게 하면은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끝났거든요. 무슨 얘기를 더 해야 될까? 어, 저희가 본강의가 요즘에 본강의도 너무 그냥 사전 강의처럼 돌아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사전 강의를 다 못 끝내다 보니까 오늘도 그냥 이렇게 수업해 버렸잖아요. 근데 아까 하신 것처럼 물어보셔도 돼요. 수업 전에도 괜찮고 지금 뭐 물어보셔도 상관없고, 뭐 끝나고 물어보시는 것도 상관없지만 수업 시간에 그냥 다 같이 있을 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봐도 돼요. 그러면은 뭐 강의 자료 띄워놓고 보충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뭐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똑같이 그러면은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할 건데, 아무래도 펄셉트론이랑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짜볼 거예요. 근데 이제 저번에는 너무 빨랐으니까 그것보다는 좀 완화한 버전으로 한번 잘 들고 와볼게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는 실습을 하면 됩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면 바로 끝낼 건데. 네. 다들 뭐 사전 강의 듣고 뭐 과제하고 이러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뒷부분이 왜 이렇게 짧지? 수고하셨습니다.